토끼 숫자 세기 대소동. 여러분, 파인애플과 토끼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파인애플과 토끼는 모두 먹을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니면 모양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하고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예요. 토끼와 파인애플의 수가 같다고? 수학자들은 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의 규칙을 찾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복잡한 수들 사이에서 규칙을 찾는 것이 수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의 규칙을 찾는다? 우리도 해볼까요? 자, 이 수의 규칙은 뭘까요? 1, 3, 5, 7, 9. 너무 쉽다고요? 맞아요. 이건 홀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수들의 규칙은 뭘까요? 1, 4, 7, 10, 13. 네, 맞아요. 이 수들은 3씩 커지는 규칙으로 만들어진 수예요. 그러면 이 수의 규칙도 찾을 수 있겠어요? 1, 2, 4, 7, 11. 이건 조금 어렵네요. 자, 이 수는 커지는 수가 1씩 커지고 있어요. 처음엔 1 커졌다가 그 다음에는 2가 커졌다. 그 다음은 3이 커졌다가 그 다음은 4가 커지고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은 5가 커져서 16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규칙을 갖고 수를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인애플과 토끼의 공통점을 찾는데 왜 갑자기 수열? 사실 이 둘은 모두 똑같은 수열을 갖고 있어요.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라는 사람입니다. 12세기에 살았던 피보나치는 이 수열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사용했던 숫자를 처음 유럽으로 전파시킨 사람이기도 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바로 인도 사람들이 만든 숫자입니다. 피보나치가 발견한 수열은 파인애플이나 토끼 외에도 자연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꽃잎의 수에도 피보나치 수열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하면 이렇게 멋진 도형들도 만들 수 있어요. 이 그림들은 모두 황금비라는 것으로 만든 것들인데, 황금비에 대한 소문은 조금 과장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멋지지 않나요? 심지어 피보나치 수열은 그래프의 변화에 나타나기도 하고 음악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까 자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뭇가지의 개수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해바라기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규칙적인 나선 모양으로 붙어 있는데 나선의 개수에 피보나치가 찾은 수열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토끼의 수에는 어떻게 피보나치 수열이 사용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숫자 세기 대소동. 토끼 수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피리 부는 사나이를 아시나요? 쥐들을 피리로 유인해서 없애주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욕심에 상처를 받아 아이들을 데려가 버린 사람이죠. 피리 부는 사나이가 사는 마을은 채소밭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이 마을에는 마법사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마법사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주 마법사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법사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감추고 음식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아만다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음날 아만다는 채소밭에서 토끼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피부와 놋이라는 토끼였어요. 그런데 피부와 놋은 그 다음날부터 새끼들을 마구 낳기 시작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만다가 토끼를 관찰해보고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아기 토끼는 하루가 지나면 어린이 토끼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토끼는 하루가 지나서 어른 토끼가 돼요. 그리고 어른 토끼가 되면 매일매일 새끼를 한 쌍씩 낳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새끼 한 쌍을 낳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서 새끼 한 쌍을 낳고, 또 하루가 지나서 새끼 한 쌍을 낳아요. 이렇게 어른 토끼는 매일매일 새끼를 한 쌍씩 낳습니다. 그리고 토끼들은 죽지 않아요. 피부와 놋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피보나치 수열이 시작되지도 않았겠죠? 그럼 이 규칙대로 토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봅시다. 첫째 날 아기 토끼였던 피부와 놋은 둘째 날이 되자 어린이 토끼가 됐어요. 아직은 토끼가 피부와 놋 한 쌍뿐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자 어린이였던 피부와 놋은 어른 토끼가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새끼 토끼를 한 쌍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아기 토끼 한 쌍, 그리고 어른 토끼 한 쌍이 있었어요. 넷째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1분 동안 넷째 날 토끼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세요. 자, 모두 찾아봤나요? 그럼 우리 같이 넷째 날 토끼가 얼마나 있을지 찾아봅시다. 셋째 날 아기였던 토끼는 넷째 날 어린이가 됐어요. 피부와 놋은 여전히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피부와 놋은 또 새끼 한 쌍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토끼는 아기 한 쌍, 어린이 한 쌍, 어른 한 쌍으로 모두 3쌍이 되었어요. 그럼 다섯째 날 토끼의 수를 세어보도록 해요. 역시 1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 테니 다섯째 날 토끼가 어떻게 될지 찾아보기로 합시다. 자, 지금부터 다섯째 날 토끼의 수를 찾아보세요.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춰 놓고 다섯째 날 토끼가 얼마나 될지 더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럼 다섯째 날 토끼의 수를 세어볼까요? 먼저 넷째 날 아기였던 토끼가 어린이가 됐고요. 그리고 넷째 날 어린이였던 토끼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부와 놋 역시 아직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른 토끼 두 쌍은 각각 한 쌍씩 새끼 토끼를 낳았습니다. 자, 생각한 것이 맞았나요? 그러면 여섯째 날 토끼를 찾아보기로 해요. 이번에는 같이 해봅시다. 다섯째 날 아기 토끼들은 모두 어린이 토끼가 됐어요. 그리고 어린이 토끼였던 토끼는 어른 토끼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른 토끼 두 쌍은 모두 잘 살아 있어요. 그리고 세 쌍의 어른 토끼는 각각 한 쌍씩의 아기 토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아기 토끼가 세 쌍, 어린이 토끼가 두 쌍, 어른 토끼가 세 쌍으로 모두 8쌍의 토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 토끼를 찾아볼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이 먼저 도전해 보기로 합시다. 일곱째 날 토끼를 찾는 것은 어려우니 지금부터 2분의 시간을 줄게요. 2분 동안 일곱째 날 토끼의 수가 어떻게 될지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은 역시 영상을 멈춰놓고, 그리고 잘 못하겠으면 종이를 펼쳐놓고 종이에 쓰면서 찾아보세요. 종이에 쓰면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찾아보기로 해요. 먼저 여섯째 날 아기 토끼였던 세 쌍은 모두 어린이 토끼가 됐습니다. 맞았나요? 자, 그리고 여섯째 날 어린이 토끼였던 두 쌍은 모두 어른 토끼가 됐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어른이었던 토끼들 모두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른 토끼 5쌍은 모두 각각 아기 토끼를 한 쌍씩 낳았어요. 그래서 7째 날이 됐을 때 무려 13쌍의 토끼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모두 알았으니 처음부터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자리가 좁으니 피부와 놋을 이렇게 붙여버렸습니다. 첫째 날 아기 토끼 한 쌍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끼는 모두 한 쌍이었습니다. 자, 둘째 날, 첫째 날의 아기였던 피부와 놋이 둘째 날 어린이 토끼가 됐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도
토끼는 한 쌍뿐이었어요. 자, 셋째 날 피부와 놋은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부와 놋은 새끼를 한 쌍 낳았어요. 그래서 셋째 날 토끼는 모두 두 쌍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맞춰보기로 할 거예요. 먼저 넷째 날 어린이 토끼는 몇 쌍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넷째 날 어린이 토끼는 한 쌍이었어요. 그럼 넷째 날 어른 토끼는 몇 쌍이었을까요? 그렇죠. 넷째 날에는 셋째 날에 살아있던 피부와 놋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넷째 날 어른 토끼는 여전히 한 쌍입니다. 그러면 넷째 날 아기 토끼는 몇 쌍일까요? 그렇죠. 한 쌍이에요. 피부와 놋이 낳은 새끼 한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토끼는 모두 세 쌍이 됐어요. 다섯째 날 어린이 토끼는 몇 쌍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쌍이었어요. 그럼 다섯째 날 어른 토끼는 몇 쌍이었을까요? 한 쌍일까요? 두 쌍일까요? 네, 다섯째 날 어른 토끼는 두 쌍이에요. 넷째 날 어린이 토끼가 다섯째 날 어른이 됐고요. 그리고 넷째 날 어른이었던 피부와 놋도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섯째 날 어른 토끼는 두 쌍입니다. 그럼 다섯째 날 아기 토끼는 몇 쌍일까요? 그렇죠. 이건 쉽죠? 예, 바로 두 쌍입니다. 결국 어른 토끼의 수랑 아기 토끼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 토끼는 모두 다섯 쌍이 됐어요. 자, 여섯째 날 어린이 토끼는 몇 쌍일까요? 네, 두 쌍입니다. 여섯째 날 어른 토끼는 몇 쌍일까요? 여섯째 날 어른 토끼는 다섯째 날 어린이 토끼와 다섯째 날 어른 토끼가 합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어른 토끼는 모두 세 쌍이 됩니다. 조금 어려우면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 여섯째 날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찾아보세요. 그래서 왜 어른 토끼가 세 쌍이 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 아기 토끼는 그렇죠. 어른 토끼와 마찬가지 세 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토끼는 모두 8쌍이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 어린이 토끼는 그렇죠. 세 쌍입니다. 어른 토끼는 맞아요. 5쌍이에요. 그럼 아기 토끼는 똑같이 5쌍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토끼는 모두 13쌍이 됐어요. 자, 이렇게 토끼가 마구마구 늘어났어요. 그런데 토끼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이리저리 뛰어다녀서 제대로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토끼 털 때문에 재채기가 나기도 했어요. 토끼가 식량을 다 먹어버릴까봐 걱정하기도 해서 토끼를 잡아먹겠다는 사람도 생겼어요. 사람들이 걱정하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섰습니다. 아만다가 말렸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는 자신이 토끼를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만다는 토끼가 마법에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끼가 늘어나는 수의 규칙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아만다는 토끼가 늘어나는 규칙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 수의 나열에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요? 아만다가 찾아낸 규칙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첫째 날과 둘째 날 토끼의 수를 더하면 셋째 날 토끼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 토끼의 수를 더하면 넷째 날 토끼 수가 돼요.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 두 날의 토끼 수를 더하면 그 다음 날의 토끼 수가 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도저히 토끼를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만다는 토끼 숫자 세기의 규칙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에게 피리를 받았어요.
피리를 사용해서 암한다는 무사히 토끼들을 초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피부와 놋, 이것을 피부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보나치 수열이 사용되는 더 많은 경우를 찾아보고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자연에 피보나치 수열이 숨어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